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조간신문 주요 뉴스를 정리해 봅니다. 김용희 PD?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방금 우리 세상만사 들으셨습니다만은 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당신이라 하면 이제 권은희 과장을 말하는 거지요. 권은희 과장, 당신은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 야, 정말 이 양반 아무리 탈북했어도 이 나라의 그 수준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지역 감정을 자극하면서까지 당의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 건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조명철, 너는 김정은 의원이야, 대한민국 의원이야? 예. 참나. 아, 정말 참 너무 좀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말이죠. 예. 자, 일단 어제 그 국정원 국정조사 가림막 청문회 내용 가운데서 또 기가 막혔던 부분들을 오늘 경향신문이 3면에서 짚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김태흠 의원이 권은희 과장에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랐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은희 과장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수사가 바빠서 투표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태흠, 너는 국정원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지? 이런 씨. 자, 그랬더니 김태흠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마음속에 있을 거 아니냐, 문재인을 지지하는 마음이 속에는 있었을 거 아니냐, 야누스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무슨 야누스? 야누스가 왜 나와? 김태흠, 수준에 맞지 않는 용어 쓰지 마. 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 권은희 과장을 압박하다시피 했는데 말이죠. 앞서 들으신 대로 조명철 의원은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라고 하자 권은희 과장은 아주 침착하게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되물었고 이에 대해서 조명철 의원은 대답해보라 이렇게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자, 권은희 과장은 경찰은 누구나 대한민국 경찰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자 이제 조명철 의원은 그런데 왜 권은희 과장에게 광주의 딸이라는 말이 붙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광주의 딸이라고 말한 사람은요, 지금 김한길 민주당 대표죠. 그 전에 비대위 의장을 맡았던. 그래, 욕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비대위 대표였던 문희상. 문희상이다, 문희상. 예, 문희상 의원이었습니다. 그래, 욕 엄청나게 먹었죠. 아니, 갑자기 그 양반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지금 권은희 과장이 광주의 이익을 위해서 수사를 했습니까? 하여튼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아니, 뭐 얘들 의도에 뻔한 거지. 아까 뭐 김태흠이가 너 뭐 문재인 찍었냐고 물어봤다며. 그러니까 너 문재인한테 이렇게 하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하고 싶은 모양인데. 에이가 그러면은 야 이 국정원 저 누구야 박원동이 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 또 있잖아요 김용판 너도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은폐했지. 이런. 이렇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하신 우리 서영석 기자가 곧 잘립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기뻐해 주십시오. 만세. 나 정말 미치겠어. 이게 2주도 한다니까 내가 진짜 참지. 앞으로 더 하라 그러면 나 막 죽어버릴 거야. 예, 그렇습니다. 어제 뭐 미디어 오늘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습니다만은 노종면 YTN 해직 기자가 새로운 진행자로 완전히 이 프로그램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신설이 되는데 제가 프로그램에 성선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없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이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예. 자, 이 권은희 과장의 어제 그 청문회에서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 누리꾼들이 지지의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말이죠. 서울 경찰들도 권은희가 자랑스럽다. 이런 응원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도는 통신사인 뉴시스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네. 뉴시스는 연합통신보다 낫네. 일단 뉴시스가 뭐 어떤 정파적 색깔이 있다든지 뭐 혹은 뭐 민주당에게 가깝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그렇진 않죠. 권은희 과장에 대한 지지 여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일하고 있는 한 경찰관은 진실을 왜곡한 수뇌부 대신에 국정조사에서 진실을 당당히 밝히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한 권은희 과장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이 권은희 과장은 경찰관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명감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국정조사에서도 조목조목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고 속이 후련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은 권은희 과장을 죄인처럼 거세게 몰아붙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에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했다.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했고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도 권은희 과장은 죄인이 아니라 국정조사 증인이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윽박지르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다. 게다가 지역감정까지 조장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일선 경찰관들은 뭐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우려했다고 하는데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김용판이 때문이지. 김용판이고 또 어제 권은희 과장과는 다르게 한 목소리로 검찰의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부인하다시피 한 나머지 경찰들. 진짜 쪽팔리지도 않나? 얼굴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자. 근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말이죠. 네, 또 동아일보는 무슨 또 어제 획기적인 보도를 했습니까? 그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왔던 새 여인, 새 여인을 이렇게 새 여인, 권은희 과장, 그것도 김수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 증거 분석팀 분석관 그리고 분석관이 또 여성분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댓글요. 김 땡땡이. 이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한편이었죠. 네, 박근혜. 김땡땡이하고 분석관하고. 근데 분석관은 그 CCTV에 다 나왔던 얘기를 갖다 거꾸로 했다면서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녹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은폐할 리가 있겠느냐. 도대체 뭐야? 그럼 검찰이 아니야? 검찰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어제 그 검찰은 박근혜 검찰 아닌가? 네. 글쎄 말입니다. 어제 그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검찰이 증거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기록 조작한 적 없다. 이러면서 정면 대응에 나섰는데 뭐 그런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었다. 라면서 조목조목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쪽팔리겠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이 이렇게 언론 보도 또 여당의 공세에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니 이례적인 게 아니라 검찰이 공소장을 쓰면서 조작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그 공소장을 쓴 검사의 존립 근거를 없애는 그런 막된 주장이 막짓입니다. 예. 근데 뭐 사실 우리 검찰이 그런 적이 없었냐 하면은 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 적이 좀 있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게 타격을 입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까지 그렇게 그 상황에서 조작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절대 조작하지 않습니다. 우호적으로 조작을 하면 조작을 했지 비우호적으로 조작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런 근데 그러면 여러분 조선일보도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당이나 이런 보수 언론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기 힘든 이유입니다. 동아일보 그 앞서 보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세 명의 여성을 나열해 놓고
둘은 네. 말하자면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권은희만 딴소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권은희의 주장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일치합니다. 네. 따라서 권은희의 발언을 네. 좀 더 비중 있게 봐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 보면서 그 저 부채로 가리고 가는 그 댓글에 있잖아요. 예. 정말 추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 모습 너무 추했어요. 그 저기 진실을 그야말로 저 조그마한 부채 하나로 가리려고 하는 저 여자의 심리 멘탈 상태가 어떤 걸까? 정말 참 그 예. 대한민국 현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게시판이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 어제 그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 씨, 아마 이 국정원 여직원의 이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상당한 그런 내용의 그 제보를 민주당에다 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김상욱 제보자구나. 김상욱 씨를 광주 사람 아니냐 또 이렇게 이장우 의원이 몰아세웠단 말이죠. 하여튼 얘들 대가리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권은희가 광주의 딸이면 이정현이도 광주의 아들입니다. 이정현. 네. 박정희래요.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박정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박근혜 정권의 정권 실세인 이정현도 광주의 아들입니다. 사람아. 나중에 혼날라고 그래.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지역 감정. 이 지역 감정 발언을 보면서 말이죠. 이 새누리당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온갖 걸 던지는데. 김기춘이가 지금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기 가면은 다 하는데 우리 부산의 지역 신문들은 도대체 뭐 하는겨? 이런 소리를 한 김기춘이가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이런 흉악한 정권인데. 우리 서영석 우리 이사님이 언론사에 계실 때 또 경험하신 바를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참 귀에 남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언론사에 있다가 조중동으로 이직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주로 꼴통 기사를 쓰게 한다. 특정인을 금행했다기보다는 아니 그런 흐름이 있고 그렇게 느껴지는 정황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근데 다 그렇잖아요. 항상 외인 부대들이 새로운 겁니다. 하라면 까라면 까야죠. 갑자기 서영석 기자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 글이 올라왔는데 뭡니까? 기본정보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기본정보. 새누리당은 북한에서 사람을 수입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당이네요. 조명철이 얘기하는구만. 예, 그렇습니다. 나 진짜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했으면 오히려 좀 더 삼가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지역 감정, 그게 남북도 일종의 지역 감정 아닙니까? 크게 보면은 그 희생자로서 도망 나온 사람이 어떻게 광주 학살의 피해자인 광주 사람들에게 그러니 과장은 광주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이 서울에서 그냥 경찰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잘못해도 얘기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문희상이 한 얘기를 빗대가지고 광주의 경찰이냐 이딴 식으로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을 이렇게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로 했다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의 수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새누리당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낙검수 할 때도 느낀 건데 낙검수 좋아하는 사람들을 팬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추종자들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워크를 한다고 그러죠. 가둬놓는 겁니다. 선을 그어놔요. 그러니까 낙검수 지지하면 좀 이상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선을 긋듯이 이 정권의 전략 중에 하나가 호남을 이렇게 포위하는, 호남 출신이면은 뭐가 좀 문제가 있고 편향되고 그 사상이 의심스러운 이런 식으로 매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읽힙니다. 정말 아주 간악한 놈들입니다. 간악한 놈들이지. 이게 진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가 그냥 갖게 만드는 솟아오릅니다. 앞에 있으면 그냥 싸대기를 한대 그냥. 이런 새누리당은 단 한 석도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보수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식의 그 보수 정당이라면 이건 타락한 거죠. 이런 타락한 정당은 이 정치권에서 완전히 멸절을 시켜야 된다. 새로운 보수가 나와야 한다.
상식과 합리와 새로운 보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여전히 원내 집권 원내 일당인데다가 제1당입니다. 뭐 과반수까지 넘고 게다가 과반수는 안 되지. 과반수는 됩니다. 됩니까? 왜냐하면 선진통일당이라고 맞아. 그쪽하고 또 합치면서 합당합니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이 새로운 유신 정권 버전 업그레이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신 정권 시즌 2가 또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분노가 분노는 무의미해 분노고 보이기도 하고요. 분노는 분노고 뉴스는 또 진도 나갑시다. 예. 제가 지금 한 5페이지 준비했는데 한 페이지를 지금 못 넘고 있습니다. 빨리 진도 나갑시다. 예. 어제 그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 이 박근혜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가 언급한 내용, 비공개 오찬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포털 들어가 보니까 조중동이 안 나오고 경향 이런 게 나온다. 경향 이런 마이너들이 이게 간판에 나왔어야 되겠는가. 조중동 기사 내용을 어떻게든 좀 집어 넣어줘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중동 기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결국 이런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중동이 안 들어간 건 지들이 콘텐츠 안 줘가지고 옛날에 안 들어간 거예요. 자, 일단 뭐 조중동이 결국 새누리당 편 신문이다라는 것들을 권영세가 이렇게 입증을 한 셈이 됐습니다. 예. 부끄럽지도 않나 조중동. 자, 자랑스러운 모양이야.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2페이지로 넘어갑니까? 2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벙커에서 이렇게 그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나오고 여기 또 갑자기 있습니다. 벙커로 가요. 민방위복 차림으로 게다가 을지 연습 첫날입니다. 을지 연습. 예. 자, 그런데 재차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간접 화법이지만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꼬일 대로 꼬인 전국 상황에 초월적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은 민생을 챙기고 있음을 비교 강조한 것인데요. 자, 뭐 결국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뭐 야당을 협력 동반자다 이렇게 규정은 했지만 그건 말뿐이고 결국에는 당분간 경색된 정국에서 전혀 자신이 뭔가 물꼬를 틀 마음이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다라는 것이. 그러면 김문수부터 조져야지. 네. 민생을 안 챙기는 자기가 얘기했던 복지 공약, 복지 예산을 갖다 편성조차 안 하겠다는 김문수부터 불러서 조져야지. 무슨 딴소리하고 있어 이 대통령 각하가. 우리 노종면 새 진행자가 오시면 8시 알람은 여러분들 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서영석 기자께서는 항상 이 시계를 8시에 맞춰 놓으시고 알람이 지금 울리고 있는데 이런 불량 진행자 곧 청산됩니다. 여러분. 불량 정도도 좀 청산해 주세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인데 이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그 4대강 사업 뒤에 하류에선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상류에까지 녹조가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 큰일 났구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 가톨릭대 김좌관 교수, 이분이 환경공학을 전공했는데 김좌관이야. 예. 우관이 아니고. 이 김좌관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에 낙동강 하류 쪽에 번성했던 녹조 현상이 4대강 사업 이후에 중상류 쪽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했다. 인 농도 억제는 불충분했고 강물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보를 낙동강에 무려 8개나 건설함으로써 낙동강 본류 전 구간에서 녹조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보 때문에 녹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너무나 뭐 맞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낙동강 상류까지 녹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 합천보를 이제 조사를 했었어요, 이분들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 중심이 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과 민주당이 조사하는 과정이었는데 합천보 조사 때는 정부가 나와서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하류에만 있었던 녹조를 상류까지 확대한, 이게 그 이명박이 이야기했던 녹색 성장의 그 본뜻이 아니었는가. 요즘 또 아니 내가 아까 좀 농담으로 그 얘기해서 혹시 그 교수님 오해할까 봐서 그러는데요. 좌간 우관한 거는 아마 그 조명칠 같은 인간이 이 기사를 보면은 이 사람은 이름이 좌간이라서 잡발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제가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 최재성 의원 같은 분이 있죠.
전두환 때 이제 운동권이었는데 네. 운동권 아닌 게 이상한 거죠 그때. 김진태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만 뭐 보면은 하여튼 뭐 현실을 초월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그 불려가 가지고 무슨 고초를 겪었냐면은 어디 가서 고초를 겪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너 이 집 벽돌이 빨갛더라. 너 빨갱이지. 벽돌이 빨갛더라. 예.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대선 나왔을 때 네. 그때 한국농담인가요? 거기서 이제 한국농담이 아니고 논담. 한국농담이야 실제로는. 한국논단의 한 그 패널이 네. 그 방송사에 이제 너무나 좌파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 마이크의 그 커버가 있잖아요. 커버도 빨간색이다. 빨간색인 걸로 봐서는 네. 이 빨간색 추종자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한국 농담인지 뭔지 그 인간 눈에는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빨갱이 오리지널로 보이겠구만. 새누리당이 빨간색이냐. 그러니까. 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8면 기사인데 네. 우리 보수 정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스탠더드. 자, 그런데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를 계속 반려하고 있는데 네. 이 반려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결국 개입에 나섰다는 겁니다. 네. 이 개입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개입입니다. 네. 정부의 노사관계 외면이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우려 속에서 이렇게 네. ILO 국제노동기구가 개입하게 된 겁니다. 국격 상실이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국 공무원 노조에 대한 그런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은 네. 세 번째 개입이 될 것이고 네. 개입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아마 국제 이슈가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앞서서 우리 강득구 민주당 경기도 의회 대표를 만났는데 네. 뭐 경기도 의회의 원내대표지요. 이 네. 강득구 대표 말씀은 네. 이 김문수 지사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렇게 무상급식 예산을 없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문수 지사 이야기는 돈이 없어서 결국 무상급식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1,400억짜리 공연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수원 광교 신청사 예정지 옆에 1,400억을 들여서 대규모 문화공연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면적 18만 2,160제곱미터고요. 지금 뭐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있습니다. 네. 거기보다 1.8배 또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보다 1.5배 더 큰 규모인데 1,500석 규모의 메인홀과 100석에서 300석의 어린이 극장, 청소년 미디어 센터, 갤러리 등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1,420억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자 반면에 그 무상급식 예산은 860억 정도죠. 예. 아니 문화시설을 짓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요. 뭘 할 사람 없습니다. 없지만은 아니 860억이 없어가지고 무상급식 예산도 편성 안 한다는 인간이 1,400 들여가지고 그야말로 무상급식에 비해서는 좀 더 불효불급한 그런 공연장 짓겠다는 게 보니까 오세훈이 말로를 그럴 모양이네요. 예. 오세훈이도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이 우시하니까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무상급식 운운하다가 결국은 잘리지 않았습니까? 서울 디자인 서울 또 뭐 어디 어디 섬에다가 노량진 세빛둥둥섬 아니 그거 말고 노량진 쪽에 무슨 오페라하우스 짓는다고 또 그렇게 했어요. 네. 그거 아마 나가리 됐을 걸. 예. 나가리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참. 그거 아마 무산됐을 겁니다. 노종면 앵커는 이런 말 안 할. 안 할 겁니다. 예, 노종. 저 제 목숨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얘기하다가 갈 겁니다. 나가리. 예. 자 경향신문 신면을 보겠습니다. 네. 경향신문이 명단을 입수했는데 네. 2008년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권고를 한 이른바 역사 교과 전문가 협회. 네. 여기에 그 전문가가 몇 명이나 따져봤는데 총 11명 중에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름이 왜 전문가야?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사 전공학자로 알려진 허동현 경희대 교수와 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해서 2명입니다. 나머지는 많은 인간들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그럼 뭐 학자로서는 유일하게
허동현 교수가 있는데 네. 허동현 교수는 뉴라이트 성향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현대사학회 상임위원회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뭐 학회 행사의 발제자로 나서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전문가 협의회 자체가 이 편향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뭐 제대로 된 역사학자는 물론이고 일선 역사 교사들도 이런 식의 이런 역사 교과 전문가 협회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아 근데 그 기사 맨 말비에 보니까 허라는 그 교수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얘기가 골 때리는구만. 예. 공개되지 않아야 할 명단이 공개됐다. 예. 도대체 공개되지 않아야 될 명단인 게 무슨 얘기야, 이 인간은. 그 전문가 협회에 그 전문가가 몇 명 있는지 그래야 이 협회의 그 권위가 실리는 거 아닙니까? 네. 참. 하여튼 이쪽 인간들의 수준이라는 게 다 이래요. 예. 동아일보 일면에 네. 무라야마 전 총리와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네. 1995년 과거사 사죄 담화를 발표했던 무라야마 당시 총리 아닙니까? 네. 자, 이 사람이 아주 강도 높게 아베를 비판했습니다. 네. 아베가 지금 현재 평화헌법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서할 수 없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개헌 반대 세력이 당파를 넘어서 결집해 저지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앞서 황준호 기자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네. 일본의 야당들이 연합해서 이런 그 위험천만한 아베의 이런 노선을 제어해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라야마의 이 말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평화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까지 전쟁을 모르고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이죠. 예.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들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그 전자 발찌를 차고 성폭행하고 네. 살해한 이런 범인의 그런 사건, 서진환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 발생한 지 꼭 1년이 됐는데 네. 당시 불거졌던 성폭력 관련 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자, 뭐 박근혜 정부가 성범죄 문제를 4대 악으로 규정한 만큼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전자 발찌가 과연 이 효력이 있었느냐 의문이란 거죠. 네. 전자 발찌를 누가 주장했습니까? 그것도 새누리당 아니에요? 박근혜입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추진했던 겁니다. 몇 안 되는 의정 활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몇 안 되는 이런 거였는데 주로 뭐 전자발찌, 수갑 이런 종류가 몇 안 되는구만. 예, 이런 약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자발찌를 통한 제어가 뭐 잘 먹히지 않으니 네. 화학적 것의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 물리적 것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으로 새누리당다운 그야말로 사람 벌벌벌 떨게 만드네. 예. 그 뭐 물리적 것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영화 그 추격자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뭐 하정우 씨가 네. 주연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 뭐 나온 지 한참 됐기 때문에 뭐 스포일러 이런 거는 뭐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하정우는 거기서 이 성기 발기가 안 되는 발기부전 환자입니다. 뭐 사실상 이스다 마나한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영화 내용 중에.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성기의 그 기능 여부와 무관한 과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 아무 소용없다 그 얘기.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중적인 요법으로 과연 해법을 찾을 수 있겠는가? 아니, 그런 대가리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에 협조하는데 그놈이 왜 당신만 협조 안 하는 거야? 광주의 딸 맞지? 이딴 소리 하는 거지. 아이고. 그 대가리가 어디 갑니까? 우리가 정말 불량 정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량 정권 아래 지금 6년 되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아. 불량 정권 아래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 TV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도 불량이 되고 있습니다. 내만 그렇지. 다른 분들은 다 점잖을 아요.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의 딸로 불린 어떤 여성.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관련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는데 사실입니까? 경례 전화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경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180도 다른 진술을 합니다. 격려 전화를 했다라고 제가 질문한 내용을 부인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김용판 청장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권 전 과장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에서 나온 다른 모든 증인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경찰 15명 가운데 권 전 과장을 제외한 14명은 조사 과정의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권 전 과장만의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권 과장님께서 축소, 은폐, 압력 이런 감성적인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동료 경찰관들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시종일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은희 과장님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입니까?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대답하세요. 근데 왜 권은희 과장님께는 유일하게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 광주의 딸이라는 말이 붙을까요? 그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직원보다는 직원으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여성. 민주당 소속의 용인을의 김민기 의원입니다. 여직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듣다가 직원이라는 말로 오늘 바뀌었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직원이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여직원보다 직원이 좋다고 하던 그 여성. 나중에는 그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쓸 수 있는 제가 심리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43시간이 있었습니다. 43시간. 그때에 언론하고 인터뷰도 다 하셨고요. 지금 심리적 상황 이런 거 운운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성 혼자서 40여 시간을 직원입니다. 우리 저 특수요원입니다. 아무리 직원이라고 하셔도 나도 여자랍니다.